안녕하세요, 은가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평생 무료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81대 7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93대 84 승리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2연승에 성공했으며 셜롱이 결장했지만 게이지 프림 31득점, 11리바운드, 이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백코트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한 경기. 서명진이 팀 스피드를 끌어올렸고 이우석 12득점, 8어시스트, 9리바운드, 과 박무빈 11득점, 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보탰던 상황. 또한 이적생 이대원이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팀을 위한 굳은 일을 해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1승 9패의 성적.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83대 7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66대 75 패배를 기록했다.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이원석이 결장했지만 코비 코번 18득점, 10리바운드, 과 새롭게 영입한 글렌 로빈슨 3세 12득점, 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이정현 13득점, 5어시스트, 이 고비 때마다 득점과 어시스트를 성공시킨 경기. 최연만 17득점, 야투도 지원되었으며 탄탄한 수비와 정확한 외곽포를 앞세워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 또한 토종 포워드 자원들이 제공권 싸움과 루즈볼 다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움직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13패의 성적. 모비스는 셜롱이 부상이다. 하지만 이원석이 부상인 삼성이 되는 만큼 토종 빅맨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게이지 프림의 수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이우석, 서명진, 박무빈이 백코트를 장악할 것이다. BNK썸은 플레이오프 4차전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48대 51 패배를 기록했다. 이소희 14득점, 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21차례 3점슛 시도에서 2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한 경기. 김소니아가 파울 아웃을 당하면서 24분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상대의 커딩 공격에 대한 수비가 자주 뚫렸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0승 5패의 성적. 삼성생명은 플레이오프 4차전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BNK썸 상대로 51대 48 승리를 기록했다. 3점슛 성공 개수는 상대와 동일했지만 시도 자체가 상대보다 9차례 적었고 4경기 연속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보였던 경기. 배혜윤 12득점, 이 살아났으며 이해란이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를 통해서 세컨 득점을 만들어냈고 키아니 스미스, 조수아 1득점, 강유림 98득점의 야투도 지원된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승 7패의 성적. 1, 2, 3, 4차전 모두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이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것이며 팀 기동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KB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3대 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2대 3 패배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상대로 9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비에나 22득점 47%, 나경복 20득점 50%, 야쿱 12득점 40%, 가 동시에 힘을 냈고 황태계 세터가 중앙 속공으로 공격의 활로를 뚫은 경기. 1세트에 흔들렸던 리시브 라인이 2세트부터는 안정감을 찾았고 정민수 리베로가 상대 에이스를 지우는 수비력을 선보였던 상황. 또한 원팀이 된 KB손해보험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기를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1승 5패의 성적.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 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1대 3 패배를 기록했다. 6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새롭게 영입한 쇼타 세터가 콤비네이션 배구의 중심으로서 고른 분배를 보여줬고 상대전 맞춤으로 준비한 블로킹과 디그 시스템이 끈질긴 배구의 모습을 보여준 경기. 김건우 18득점 44%, 이외의 반격 상황에서 신호진 16득점 40%, 김웅비 10득점 34%, 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득점을 해줬던 상황. 다만 상대가 주전들을 빼고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했고 범실로 자멸한 경기였다는 것은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3승 13패의 성적.
주말 대한항공이 우리카드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손해보험이 승점 2점 차 앞선 2위를 달리고 있다. 플레이오프까지 아직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정규 시즌 2위를 하루라도 빨리 확정하고자 하는 KB손해보험이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것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GS칼텍스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 흐름 속의 테일러 30득점, 박정아 18득점, 가 분전했지만 이한비 5득점의 공격이 막혔고 주전 이원정 세터가 끝까지 경기를 책임지지 못하고 5세트에는 박사랑 세터가 나섰던 경기. 리시브 라인이 흔들렸고 랠리 중 돌발 상황에서 하이볼 처리 능력이 떨어졌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승 11패의 성적.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정관장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다. 11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졌으며 김연경, 투특후, 김수지, 신현경 리베로가 결장했고 이날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정윤주도 4세트에는 휴식을 부여한 경기. 그동안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 코트를 누볐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2승 4패의 성적. 흥국생명은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한 이후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 상대전 5연패를 끊기 위한 페퍼저축은행은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 조오르는 최근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홈 경기에서 강력한 공격력과 탄탄한 수비가 큰 강점이다. 무릴로와 베르그손은 빠르고 강력한 연계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있으며 무릴로는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베르그손은 체력과 싸움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이끌며 중원의 인사, MF, 아르리프 아이만, MF,은 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율한다. 조오르는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특징으로 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조직적인 팀워크를 자랑한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밸런스가 중요한 강점이 될 것이다.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최근 원정에서 득점력 부족과 불안정한 수비로 고전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했으나 원정 경기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첫 번째 맞대결에서 0대0으로 비기며 공격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빗솔리와 보아케가 공격의 중심이지만 이들이 강한 압박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원의 카우시치와 줄리는 조오르의 압박에 고전한 바 있으며 부리람의 수비진인 김민혁과 고명석도 빠르고 강력한 조오르의 공격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리람은 원정에서 수비 안정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오르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부리람은 원정에서 득점력이 부족하고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조오르의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공격에 부리람이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오르가 다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오버 2.5 기준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최근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상하이 하이강을 상대로 2차례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2원 리그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공격적인 연결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을 구사한다. 특히 안데르손 로페스와 얀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공격진의 골 결정력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기회를 많이 만들지만 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공수 전환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 덕분에 상하이 하이강의 수비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 상하이 하이강은 최근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1차전에서 패배했지만 리그에서 2승 1패의 성적으로 경기력이 회복되고 있다. 레오나르도와 구스타보가 공격의 핵심으로 팀의 득점력과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수비에서는 왕선차오와 브라우닝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빠른 공격 전개와 역습에 취약한 점이 문제다. 1차전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배후 공간을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의해 공략당할 수 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상하이 하이강의 수비를 공략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의 허점을 찌를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 하이강은 공격력에서 다소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빠른 전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번 경기는 팽팽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또한 득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언더 2.5가 적합할 것이다.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분석 정보 소스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 링크로 연락주시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 처음부터 10가지 가르쳐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자료 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